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마타입니다. 방송 켰고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수다 방송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특별 손님 느낌으로다가 인체인 간단 후기를 좀 해볼까 해요. 좀 잘리냐 왜 여기? 좀 줄여야지 사이즈. 됐나? 네. 채팅은 좀 걸릴 것 같고요. 방랑자님, 루카이님, 블루머프님, 제임스 김님, 클리스트님, 기란지님, 블루머프님 안녕하세요. 블루머프님 두 번 인사드렸네요. 네, 헬로 유하. 오늘은 수다도 수다지만 인체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저기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작가존에서 체험해본 게임들을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천천히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때는 바야흐로 때는 바야흐로 저번 주 목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 이제 인체인 여기 만드시는 스튜디오 디미디움 계정에서 제 인스타를 팔로우를 누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파를 눌렀죠. 저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마파를 누릅니다. 웬만하면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제 그 광고 계정 막 이런 거는 이제 안 누르는데 그 웬만하면 이제 다 마파를 이렇게 누르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날 밤이 새벽인가 뭐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늦게 확인을 하긴 했어요. 회사 출근해서 제가 인스타를 그렇게 자주 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일하다가 화장실에서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어쨌든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이제 협찬 제의였죠. 이제 협찬 제의, 협찬 후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협찬 후기 제의가 왔다. 네, 그래서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금요일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퇴근하고 이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 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뭐 직장인들이 다 똑같지만 요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말에 나가 떨어졌어요. 주말에 나가 떨어지고 좀 잊고 있었다가 이제 월요일에 또 인스타를 다시 켰다가 맞다 해가지고 약간 굉장히 늦게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협찬은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했고 대신 어차피 후기는 할 거였으니까 먼저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둘람님한테도 미리 얘기해놨는데 앞으로도 이제 개인 작가 게임, 인디 게임은 협찬은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기를 안 하지는 않을 건데 협찬 후기는 따로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디 게임, 개인 작가 게임은 일단 스탠다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즈 오브 원더 퍼블리셔 퀄리티를 기준으로 이런 게임들을 제가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그래서 되게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뭐 당연히 제가 좋은 게임 소개하는 건데 굳이 협찬을 받아야 되나 약간 그래서 후원을 하는 느낌? 그래서 후원 서포트를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뭐 굳이 협찬을?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렇게 유료 광고 이렇게 달고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좋은 게임 하고 내가 좋은 게임 얘기하겠다는데 굳이 협찬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도 저한테 한두 카피 이렇게 주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펀딩이 지금 달성도 안 됐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인디 게임 그리고 개인 제작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유료 협찬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한테 라마님 룰을 깨시는 건가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능 후원까지 좀 오바고 원래 이야기를 할 거였는데 약간 새치기를 했다. 네, 그냥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찬 후기 아니고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연락 왔으나 정식 협찬 제안은 거절을 한 거고 원래 이야기 할 거를 그냥 따로 시간 빼서 하는 정도? 생각난 김에요,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아까 아들람님한테는 제가 생각난 김에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뭐냐, 맨날 이름 까먹어. 디미디움 팀에도 뭐 그렇게 이 의견을 전달한 상태고, 뭐 어떤 후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양해라기보다는 뭐 예. 아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평소 후기만큼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가고 그럴 테니까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후기 얘기할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기계 등록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텀블벅 페이지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마는 뭐 이렇습니다. 카지노에 비밀 요원이 잠입해 있어가지고 뭐 멋들어지고 특수한 소품들로 비밀스러운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 약간 이런 테마로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제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지를 찾아내라. 뭐 이런 테마의 게임이에요. 스파이의 암호를 빠르게 해독해서 더 많은 요원을 확보하라는 테마의 게임인데, 기본적으로 게임은 이제 여기 이제 그 제작 노트, 이게 제작 노트거든요. 개발일지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임이 이제 패턴 매칭 게임의 원조 세트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패턴 매칭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테마적인 부분은 좀 스킵하고, 체인 암호를 찾아내는 게임 방법입니다. 엄청 간단해요. 카드를 전부 섞고 테이블 중앙에 9장을 공개하고요. 게임을 진행을 해서 체인이 되는 게임을 찾아내면 되는데, 체인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3개가 있는가 없는지를 찾아내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 빨강 칩과 빨강 칩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기준으로 여기 파랑 안경과 여기 파랑 안경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보라색 와인잔과 여기 보라색 와인잔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4개의 카드가 체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4개의 카드를 다 먹습니다. 근데 이게 최소 조건이 3장인데, 이 첫 카드가 지금 이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체인이 되겠죠. 빨강에서 빨강, 빨강에서 파랑 같이 가지고 있고, 파랑에서 파랑, 요런 식으로도 끝을 내도 돼요. 3장으로 한다고 치면은 요런 식으로 또 체인이 가능하다. 대신 많이 연결해서 하면은 이제 뭐랄까, 뭐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3장으로 했을 때는 3장으로 했을 때는 좀 근데 제가 중요한 거 공지 하나 안 했네요. 제가 설명하는 룰은 작가존 콘에서 작가존 체험한 기준입니다. 룰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4장인 게 좀 갑자기 보니까 싸해. 한번 봅시다. 몇 장 찾아야 되는데, 체인의 첫 카드는 상관없고, 첫 번째 카드 요인이어야 되고, 한 카드는 한 번만 선택할 수 있고, 3개면 되는 것 같죠? 예, 최소 3개인 것 같아요. 예, 최소 3개 맞네요. 예, 최소 3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이라는 거는 최소 3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패턴 찾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맞는 거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속도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 명이서 동시에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눈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럿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뚫어져라 이걸 쳐다보면서 체인! 이렇게 외치는 이 플레이어, 1번 플레이어가 자 봐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연속되는 카드를 찾아야 되는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체인을 찾을 수 없고 더 공개할 카드가 없으면 게임이 종료가 되는데, 중간에 체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두가 못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럼 합의하에 카드를 추가적으로 한 장 더 펼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게임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다지 할 말은 없어요. 자, 그래서 테마 연결성부터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연결성은 이제 미리 말씀드려야 돼. 자, 디스클레이머. 일반 정식, 공식 기업에서 나오는 게임들과는 다른 눈높이로 보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작은 회사,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는 싫은데 뭐 굉장히 작은 1인 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거기도 작은 데인데 왜 거기 게임에는 뭐라고 하냐? 그게 다른 게,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은 1인 기업이 아니에요. 그 게임을 만든 데는 대기업이고, 그 게임을 만든 데는 보드게임 짬바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예를 들어서 글룸헤이븐처럼 굉장히 많은 돈을 이미 땡긴 상태에서 나온 프로덕트를 이야기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아직 개발이 안 끝난 제품일 수도 있고 버전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게임이랑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식 기업에서 나오는 게임들하고는 다른 눈높이로 보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테마 연결성은 아트워크를 위한 필요성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트워크를 위한 필요성
필요성 같은 부분인데, 이제 개발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이었더라고요. 뭔가 팬다랑 이렇게 동물들 연결차는 거, 동물들이 이런 캐릭터리스틱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애트리뷰시 있어가지고 얘네들 서로 연결하는 걸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물건으로 갔다가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어떤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눈길을 끌만한 아트워크가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한 뭐 과일이나 동물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필요했고, 인간의 모습의 소품이라는 그런 테마적인 부분에서 왜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기물을 찾아야 되는가? 약간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납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스파이 테마가 어울린다. 자, 근데 이거를 갖다 붙인 거 아니냐? 가져다 붙인 거 아니냐?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가져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테마 연결성에서 가장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테마 연결성이라는 게 이 룰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느냐, 혹은 이 아트워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납득함에 있어서, 이 플레이의 직관성을 주는 데 있어서 테마라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스파이 배경의 카지노에서 약간 음침하게 숨어있는 듯한 그런 것이 이 톤다운된 캐릭터들이랑 굉장히 어울리고, 그런 배경이 아니었으면 왜 얘네들은 시꺼멓게 이렇게 칠했을까라고 좀 의심할 수 있어요. 무슨 코난 악당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아트워크에 대한 일단 명분을 주거니와, 그 다음에 왜 소품의 몇 가지만 이렇게 뭐랄까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왜 이 소품들을 연결해야 되는지 서로 시도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룰 설명을 할 때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테마 연결성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왜냐면 게임이 이 기본이 된 세트를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테마야? 그러니까 애초에 테마를 연결하기 되게 어려운 게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장르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겠다.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친미성 부분인데 그냥 이 팀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랄까 아트워크에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왜 이렇게 자꾸 이름이 1미디움인지 D미디움인지 왜 자꾸 헷갈리죠? 진짜 죄송하게. D미디움 맞죠? 네, D미디움 팀에서 예전에 제가 탐험가들 이제 후기할 때, 이 팀 되게 아트워크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트워크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있으신 것 같고, 여기 아트워크 제작 일지 같은 것도 이렇게 따로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건가?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트워크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이 나왔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만큼의 퀄리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여긴 좀 별로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컴포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컴포나 그다음에 대지전을 훔쳤다라든지 어떤 테마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탐험가들도 그렇고 굉장히 뭐 자신감이 있고 그런 걸맞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 자신감에 걸맞는 구성물이 나온 것 같다. 나온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이거 진짜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개인적인 부분인데, 이 팀의 색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공산화된 스타일이거든요. 이 신미성이. 그러니까 이 팀의 아트워크는 이런 색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게임올로지의 이제 기란진 작가님, 아트워크 담당님,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누가 봐도 그 아티스트의 색채가 드러나는 어떤 통일성을 가진 그런, 아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쪽이 좀 더 유연하긴 해요. 이쪽이 좀 더 유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어떤 디자이너? 그러니까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안오툴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좀 메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런 만큼 오히려 순수 아트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미성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기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트워크를 봤을 때, 이 아트워크를 보아하니, 디미디움에서 나왔구나, 라고 느끼기에는 지금 그 정도의 색채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펑셔널하고 이 게임의 테마에도 되게 어울리는 그런 아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미성에서는 보기 좋아요. 일단
보드게임 작가존에서 체험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눈에 잘 띄거든요. 이 색감이랑 이런 게 굉장히 눈에 잘 띄고 굉장히 펑셔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실 사고 싶었거든요. 사고 싶었는데 이제 펀딩 진행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샀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눈에 확 띄어요. 굉장히 눈에 확 띄고 딱 깔려있으면은 이건 뭐지? 라고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대신 룰 설명 들으면 세트 이렇게 되는 좀 단점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아트워크 신비성 자체는 굉장히 눈에 띈다. 색감도 굉장히 예뻐요. 네, 그렇다. 근데 개인적인 이런 아쉬움은 있기는 하다. 네, 그렇다. 베로니카님 안녕하세요. 박성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 방송을 보시다면 당글을 흔들어주세요. 팀이셔가지고 한 분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리플성은 경계선이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저는 세트라는 게임이 리플성이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생각날 때 그냥 한번 꺼내서 돌리는 느낌인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피로도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류의 게임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세트류의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패턴 매칭 게임이 기본적으로 피로도가 조금 존재하고, 그다음에 하고 나면은 그 개운한 느낌보다는 승패에 따라서 조금 찝찝한 느낌이 조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필러 장르라고 하기에는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한 장르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예를 들면 압도적으로 뭐 40대 5로 이깁시다. 40대 5로 이겼다고 쳤을 때 5는 하기 싫어요. 그리고 40도 한 판 더라고 하기 애매해요. 이런 좀 장르의 특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 매칭이라는 게임 이 장르 자체가 실력을 어느 정도 타는 장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성이 높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장르 고유의 특성이에요. 장르의 고유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제 인체인에서 조금 더 리플성을 떨군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뭐냐면은, 그런 게임 치고 이제 직관성을 끌어올리려고 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피로도가 높아요. 이게 조금 너무 작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얘를 패턴을 찾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어떤 색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는데 색감에 너무 의존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트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 그런 게임들이 이제 대부분 최근에 나온 게임들을 보면은 이제 색약이나 어떤 색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패턴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좀 고심을 나름 하거든요. 예, 나름 고심을 하는데 그 안에를 뭐 어떤 다른 그 스크래치 방법으로 채우든지 그런 고심을 좀 하는데, 이 게임은 색감에 너무 의존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눈이 다른 게임보다는 피곤해요. 그리고 작아요. 기물이. 그래서 너무 작아가지고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확실히 눈이 좀 피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르 자체가 기본적으로 리플성이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인이라는 게임이 조금 더 리플성이 떨어진다. 이건 메커니즘이랑은 별개예요. 메커니즘은 그냥 장르 고유의 특성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세트보다 리플성이 좋을 것도 없고 세트보다 리플성이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1인 룰은 조금 변해긴 한데 그건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색감에 좀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눈이 다른 게임보다 피곤한 만큼 뭐랄까 자주 꺼내고 종종 즐기기에는 조금 피로도가 걱정이 된다. 물론 이제 승부가 박빙이야. 막 25대 25로 게임이 끝났어. 그럼 야 붙어 다시 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장르적인 부분이고, 이런 그 인체인이라는 게임에서 이 장르에서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피로도를 떨군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실력 차이가 있는 그런 류의 장르고, 그게 그 약점, 장르적인 약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좀 피로도가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더 높다고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 들도록 할게요. 막 너무 구려,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뭐 세트랑 비교는 아니고요. 세트랑 굳이 비교를 하면 너무 이야기가 커져요. 세트랑 굳이 비교는 안 할 건데, 뭐랄까, 리플성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그
도전적인 부분을 조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3장 고정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는 3장, 4장, 5장, 6장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뭐랄까 실력 조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는 4장 찾아, 나는 3장 찾을게, 약간 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놓기는 했는데 그게 리플성과 연결이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실력을 나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 뿐이지 정도인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세트도 뭐 한 3초간 눈 감았다가 뜨고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단순 비교는 하지 않지만 그런 장치는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템포 흐름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 제가 이 장르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게임 템포랄 게 없어요. 그냥 빨리 스피드 퀴즈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빨리 스피드 퀴즈를 푼다고 해도 어떤 게임적인 장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긴장을 타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퀴즈쇼를 예를 들게요. 퀴즈쇼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랜덤하게 장르를 골라요. 아니, 랜덤하게는 아니지. 장르를 고릅니다. 뭐 아니면은 뭐 지역, 뭐 수도 이름 맞추기, 뭐 동물, 뭐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장르를 고르죠. 그럼 그 안에서 뭐 100점 문제, 400점 문제, 300점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랜덤하게 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장치를 왜 해두냐면은 그냥 게임의 템포가 저 사람도 100점, 나도 100점, 저 사람도 100점, 나도 100점, 아니면 저 사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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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00점 이러면은 아 이게 따라갈 수 없겠다 막 이런 어떤 그 긴장감을 주는 그런 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르를 고른다고 하면은 내가 잘하는 장르를 골라. 아니면 내가 못하는 장르를 피해.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장치로 인해서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임의 점수를 따라갈 수 있게끔 400점짜리가 남은 이 장르에 내가 자신은 없지만 400점짜리, 500점짜리가 남아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고른다.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게임의 템포를 플레이어들이 조절하는 약간 그런 장치들이 보통은 있거든요. 이제 어떤 게임이. 근데 이 장르는 그게 사실 불가능해요. 뭐 리코시에 로봇도 그렇잖아요. 리코체 로봇 같이 어떤 그런 동시에 무언가를 뚫어서 쳐다보면서 먼저 맞추는 사람이 임자 이런 것들을 게임 자체 내에서 게임 템포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되게 안 좋고 저는 게임 템포의 흐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이게 실시간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게임이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할리갈리류나 할리갈리 컵스 같은 게임들은 너무 빠르고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게임 템포가 뭐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런 거를 고민할 그런 새가 없어요. 그냥 파파파파팡 하고 그러니까 제가 겁나 잘해도 제가 뭔가 하는 동안 예를 들면 쟤는 3초가 걸리지만 저는 5초가 걸려요. 그럼 어쨌든 그 3초 동안은 즐겁거든요. 그리고 그 3초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 조금 더 손을 빨리 움직이는 그런 과정 때문에 게임 템포 자체가 훅 올랐다 펑, 훅 올랐다 펑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뭔가 말을 하면서 한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파바바바 머리를 굴리다가 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게임 자체가 주는 템포가 굉장히 겉에서 보기에는 특히나 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장르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장르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게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다고 못하겠어요. 자,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장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장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게임이고 그 장르 자체의 마이너스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거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 리플성 같은 거랑 좀 다른데 이런 게임 템포 흐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이거를 체험하는 입장에서 느낀다면은 이 장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 포인트는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 장르가 게임 템포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장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 네. 플레이어들의 실력 때문에 생기는 템포나 흐름만 있을 뿐이지 기계의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이 부분들을 뭐 받쳐주는 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직관성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는 아니지만 좋은 편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직관성이 진짜 안 좋을 수 있는 저는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어렵고 이 게임이 의미가 있으려면 작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의미가 있으려면 작고, 특히나 지금 이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안경이 디자인이 묘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플레이했던 버전에서는 조금 더 달랐던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 모자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뭐 중절모라 그러나요? 중절모 모자를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웨이터 같은 경우는 요런 베이스볼 캡을 쓰고 있어요. 베이스볼 캡 모양을 쓰고 있는데, 얘가 그냥 기본적으로 색이 같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같기 때문에 이 게임을 제가 처음 배울 때 헷갈렸던 부분은 모자가 다 갈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모자라는 기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직관적으로 각기 다른 모자를 봤을 때 이게 같은 사물이라고 인식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색에 의존하는 플레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그런 경우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작가가 너무 못돼가지고 이 모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왕관을 쓰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왕관은 모자가 아닙니다. 뭐 이러면 진짜 빡치잖아요. 그래서 뭐 상급자 룰도 아니고, 이제 그런 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게임을 하면은 이 다른 디자인의 모자가 같은 건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어려워지고 게임을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쉬웠겠죠. 안 그러면 너무 쉬워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기물이 작고 기물이 살짝 헷갈릴 수 있을 정도의 모양이 있고, 이게 살짝 안 보이는 그 스파이 테마에 어울리는 안 보이는 은밀한 신호, 약간 이런 테마에 어울리게끔 게임이 만들어졌고 의도된 디자인인 거는 맞으나, 그런 만큼 확실히 직관적이 떨어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트적인 디자인 부분으로 굉장히 커버를 잘했고, 이런 룰에서 오해가 없다면은, 아, 안경과 안경을 매칭을 하는구나, 뭐 와인잔과 와인잔을 매칭을 하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은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색감이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색에 먼저 눈이 가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직관성을, 뭐랄까, 의도된 디자인의 틀 안에서 직관성을 높이려고 매우 힘썼고 잘 됐다. 뭐 이런 평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룰 자체가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룰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룰 자체가 직관적이에요. 근데 룰은 심플하되 플레이어들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게임이 너무 쉬우면 안 돼요. 그래서 게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은밀한 기물들로 찾아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눈에 팍 안 보이는, 그러게 의도된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안 보인다든지 막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그런 정도까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의 틀 안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룰 보시면은 지금 룰이 3페이지잖아요. 룰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편집본인데 지금 이 4페이지 정도 됐잖아요. 그런 만큼 룰의 심플함을 유지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르적인 어떤 뭐라고 했죠? 장르 충실도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략 전술 우는 뭐냐? 이거는 뭐 100% 실력 게임입니다. 어쩔 수 없다. 뭐 운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운 그런 거 없이 그냥 100% 실력 게임. 그냥 더 잘 찾는 사람이 더 잘 찾고,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운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뭐랄까, 방금 까진 거랑 내가 보려던 거랑 마침 연결돼서 뭐 바로 간다든지, 뭐 그런 방금 까진 카드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찾느냐, 뭐 이런 스킬 정도일 것 같은데, 뭐 실력 게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길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상호작용은 어떠냐? 상호작용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높고 굉장히 좋은 편이죠. 실력을 겨루는 게임.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점수를 좀 추가적으로 주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실력의 등급이랄까? 아, 이거 플러스 쓰면 안 되는구나. 실력의 등급을 보여줄 수 있는 룰이 있어요. 5장 먹기, 뭐 4장 먹기 같이, 그 마치 코드네임 할 때 이 부르기 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부르기 금지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쟤는 3장 겨우겨우 먹고 있는데 나는 막 4장 5장을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실력 차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상대방을 놀리기도 좋고 막 그거밖에 못하냐 라든지 막 쟤는 겨우겨우 하나씩 찾고 있는데 막 뭐야 체인 팜팜팜팜 체인 팜팜팜팜 약간 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기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열받게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상호작용 좋은 게임에서 최고의 찬사는 뭔지 아세요? 아, 저 인간 게임 저같이 하네라고는 말을 들으면은 그게 최고의 천사잖아요. 약간 온라인 게임에서 그게 최고의 천사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실력차를 보여주기 되게 좋은 게임이다. 독창성.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독창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독창적인 게임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잘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어떤 뭐랄까 어떤 고민에서 나왔고 이 디자인의 결과물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번 탐험가 때랑 제가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탐험가는 거기서 굉장히 독창적인 덱빌딩의 재해석이 있었다면 제가 거기서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사실 인체인에서는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탐험가들 하신 분들이라는 걸 안 순간 제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그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게임 자체가 이제 뭐랄까 모던해진 세트인 거예요. 모던해진 세트고 거기서 조금 더 조금 더 나아갔지만 그 나아간 게 파격적이지까지는 않았어. 파격적이지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웰메이드한 작품이 나왔는데 뭐랄까 저는 못 만들어도 파격적인 게임을 기대한 건 사실이거든요. 게임이 좀 뭐야 게임 그지 같아 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파격적이길 바랬어 솔직히 그 자리에서 했었을 때는. 근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그냥 되게 안전하게 좋은 게임으로 만들어내셨고 그걸 성공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래 살려고 했었는데 펀딩 하신다 그래가지고 못 샀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펀딩을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텀블벅이 이게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텀블벅이 되나? 둘 중에 하나가 가입이 안 돼요. 텀블벅은 될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 돈 내산을 할 예정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웰메이드 게임이 나왔지만 그 인디 게임, 개인 작가 게임에서 나올 만한 그런 파격적인 독창성은 기대만큼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장르 충실도 바꿔 말하면 그 장르에 충실했어요. 급진적인 시도하지 않았고 그냥 장르를 잘 해석해서 모던화했다. 그리고 이제 이 팀의 색을 잘 살려서 아트워크라고 해야 될까? 진짜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픽 디자인의 힘을 보여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제가 인스타로 그 작가분이랑 좀 이야기 나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안 하셨어도 제가 강조했을 거기는 한데 뭐랄까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관성이나 그런 그래픽 아트적인 어떤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UI UX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UI UX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퀄리티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팀의 색깔을 잘 살려서 그래픽 디자인의 힘을 굉장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제품이 나온다고 치면은 굉장히 웰메이드, 좋은 작품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룰적인 부분, 메커니즘적인 부분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독창성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이 장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호 요소일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생각을 바꿔줄 정도의 작품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호였던 요소는 뭐냐? 그냥 재미있어요. 그냥 장르적 재미예요. 그러니까 세트 하실래요? 이거 하실래요?라고 말하면 굉장히 애매해요. 세트보다 이게 저는 제 스타일에 조금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 세트는 저는 진짜 손도 못 대거든요. 진짜 손도 못 대고 제가 3장 먹을 때 남들은 몇십 장 먹고 그래요. 근데 얘는 그래도 내가 좀 찾아졌어. 그리고 특히나 후반에는
다 잘하는 법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 잘하는 법을 조금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부터 좀 약간 점수를 따라가는 약간 그런 식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는데 저한테는 세트보다는 조금 더 취향에 맞았거든요. 취향에 맞았기 때문에 그 장르적 재미의 틀 안에서 저한테 타 게임에 비해서는 조금 더 호였던 요소였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굉장히 즐거운데 그 뭐랄까 그래픽 아트워크 그가 게임에 너무 잘 구현돼 있어요. 자,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게임의 요소가 결국에는 이게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직관성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이 안경의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런 약간 뭐 사이버 포뮬라 아니구나. 약간 다프트 펑크가 쓰고 나올 만한 다프트 펑크는 이런 거 안 쓰는데 뭐 누가 쓴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요런 식의 안경 디자인이 지금 여기 예시에는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생긴 게 조금씩 다 달라요. 칩 모양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있고 그냥 칩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 보드게임 작가중에서 체험을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묘하게 다른 모양의 물건들을 가지고 연결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래픽 디자인적으로 은밀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랑 커플이네 하면은 노잼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연예인 아이씨랑 연예인 아이씨랑 남자 연예인 뭐 P씨랑 똑같은 팔찌를 끼고 나왔어. 그럼 누가 봐도 얘네 사귀는 거 아니야 이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색깔의 다른 모양인데 묘하게 비슷한 팔찌야. 혹은 팔찌 대 발찌야. 막 이러면은 약간 뭐야 뭐지? 약간 이렇게 의심을 낳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이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게임의 재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게 굉장히 잘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색깔의 그냥 그런 것들이었으면 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재미가 없다를 떠나서 이 게임이 제가 말할 그 어떤 여지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살짝의 변주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같은 거구나 약간 이렇게 찾아내는 그 뇌에서 한번 필터링을 거치는 그 과정이 이 게임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재미 요소였다. 근데 그거를 그래픽 아트워크로 굉장히 잘 살렸다. 이 부분이 호였던 요소였던 것 같고요. 저한테 불호였던 요소는 뭐냐면은 그냥 장르를 답습하는 제품이에요. 작품이에요. 네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패기로운 거를 바란 저에게 있어서는 실망감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실망이 막 너무 실망했어. 막 다신 기대 안 해.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아쉽네. 예, 좀 아쉽네. 그냥 약간 그 정도로 파격적인 디자인은 하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 약간 요런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예. 요런 정도의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그런 강릉을 답습하는 작품이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실력 게임 너무 싫어. 나 이런 거 못해. 좀 피로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피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제이드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였나? 아마 제이드님이 좀 자주 하시는 이야기인데 제이드님의 기준에서는 게임이 딱 끝났을 때 한 판 더 해. 혹은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상당 부분 이게 동의하는데 이제 이 게임이 그런 요소가 있냐라고 말하면은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꺼내 덤벼라고 말하는 경우는 실력이 비슷한 경우지 얘도 어떤 이 게임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쫄깃한 맛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임 템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장르적인 한계를 깨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는 한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쉽다. 그래서 뭐랄까 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만들어진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이 장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까지는 영역을 확대시키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호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보여드리는데 5월 한국 일정 후기에서 제가 어디 있냐?
여기 있을 거예요. 인체인이 라낙을 줬거든요. 라마랑 낙타 사이 정도?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실망감을 담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호였던 게임임은 맞습니다. 살한 살. 저는 살이에요. 근데 사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살인데 사는 이유가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복합적이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살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누가 살. 세트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세트만 할 건가? 다른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 이런 실력 겨루기 게임을 비슷하게 하는 친구가 있는 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게임을 해도 얘랑 나는 항상 호각이야. 이런 순발력 게임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패턴 찾기 게임에 좀 비슷비슷한 실력이 있고 얘랑 하면 항상 호각이고 얘 여기서 승패가 갈렸을 때 서로 의기소침해지자보다는 막 그걸로 막 맨날 놀리고 나는 지면은 막 갈고 닦아가지고 막 집에서 혼자 연습해와. 그런 스타일의 친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게임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누가 안 살? 세트를 싫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색감이나 색을 보는 거에 피로해 하시는 분들. 네, 물리적인 그런 제약이 좀 있을 거라 봅니다. 요 두 가지 경우인데 사실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워낙 이제 장르의 기본을 답습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막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다. 네, 크게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마 인장은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서 라와 낙 사이였는데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한 번 플레이한 사람의 의견이에요. 한 번 플레이한 사람이니까 자, 한 번 플레이한 사람 그리고 룰도 파이널 아님. 이거 잊지 마세요. 룰도 파이널 아니에요.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콘에서 한번 체험해본 기준으로는 낙타예요. 네, 낙타지만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히 약간 부탁 아닌 부탁처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요게 있더라고요. 어디 있더라? 요거 1인용 게임 규칙.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실력 싸움 한다 그랬잖아요. 실력 싸움 이야기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카드 더미를 바닥내서 게임 룰 자체는 똑같아요. 시간 측정을 해가지고 체인을 찾는 건데 이제 더미 카드에서 추가로 한 장 가져와서 놓으면은 이제 플러스 20초가 되는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재밌죠. 요즘 이제 약간 1인 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트렌드에 굉장히 맞는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실력 평가표 그런 건데 이제 결국에는 이 게임이 실력 게임이라는 거를 좀 나와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디자이너 이재용님의 4분 20초가 저희 팀 최고 기록이다. 이런 거 얼마나 깨고 싶어요, 여러분. 깨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실력이 좀 딸려도 집에서 1인으로 겁나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인 게임은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느낌이 얼마나 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차분하게 요거를 기록 경쟁 혼자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게임이 시리야? 조용히 시리아 조용히. 네, 그래서 간단하게 총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체인이었고요. 아니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좀 조용히 해줄래?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네, 타격평가 테마 연결성, 아트워크를 위한 필요성, 그리고 스파이 테마가 잘 어울린다. 그래서 갖다 붙였지만 이게 득이 된다. 게임을 이해하는데 득이 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주고요. 신미성, 이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 팀의 색깔이 강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드러나진 않는다. 네.
리플성은 뭐 장르적인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거기에 좀 색감에 좀 의존을 많이 하는 게임이어서 눈이 다른 게임보다 조금 피곤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게임 템포 흐름은 제가 이 장르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그렇고 그런 부분은 장치가 없는 부분은 아쉽다.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직관성 부분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플러스를 줄지 막 뭐 이거 땡땡을 줄지 아니 뭐지 이퀄 사인을 줄지 애매한데 그냥 이렇게 줄게요. 제가 보통 이렇게 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의도된 디자인의 틀 안에서 메커니즘 디자인의 틀 안에서 직관성을 높이려고 매우 힘썼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0% 실력 게임이고 전략전수 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굉장히 높고 굉장히 좋습니다. 실력을 겨루는 게임이니까. 그 다음에 독창성은 이 게임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장르 충실도는 반대로 장르에 굉장히 충실했다. 좀 안전한 길을 걸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확실히 해석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로 먹는다. 막 세트랑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세트라는 게임으로 대두되는 그런 패턴 레코그니션 게임의 해석을 모던화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모던화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임의 느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트를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해보시면 세트랑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지만 그럼 무언가를 찾고 먼저 찾은 사람이 부른다. 이 방식은 좋지만 뇌로 생각을 한다면 좀 약간 뇌에 좀 다른 쪽을 쓰는 느낌? 네, 그래서 정확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게임이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불호였던 요소. 호했던 요소는 재밌어요. 장르적 재미인데 반대로 불호적인 재미는 장르를 답습하는 작품이어서 이 장르를 안 좋아하는 저한테는 확실히 불호였다. 그 다음에 호했던 요소 중에 두 번째는 눈이 즐거운데 그래픽 아트워크가 게임이 너무 잘 구현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예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디자인 메커니즘에 어우러지는 이 아트 그래픽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력 게임이 너무 싫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호였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네, 총평은 기본적으로 호고요. 살 안 살은 살인데 좀 사는 이유가 복잡한데 인디게임에 대한 후원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면서 한국 게임에 이런 것도 있어.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까지 담아서 뭐 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서를 안 하기로 했는데 뭐 했으니 상관없지.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누가 살 세트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실력 겨루기 게임을 비슷하게 하는 친구가 있는 분들 실력이 비슷한 분들 누가 안 살 세트를 싫어하시는 분들 색감이나 색을 보는 것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낙타인장 꽝 하면서 오늘 후기 마치도록 하고요. 네, 끝. 망관부 해주세요. 네, 지금 텀블 브락에서 네, 지금 87% 네, 지금 달성이 돼 있고 아직 미달성이죠. 5일 정도 남았는데 망관부 해주시고 우리 지금 채팅방에도 있는 채팅방이 된다. 지금 유튜브 채팅 치고 계신 루카이님이 업데이트 밑에 댓글 다셨더라고요. 제발 100% 달성 좀 망관부 해주시고 우리 루카이님 이런 약간 관심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망관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체인 후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끝 하고 Q&A를 표방한 수다방송으로 가도록 할게요. 수다방송 전환.